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측근들에게 이양을 하면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국정원이 파악했습니다. 네, 한편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부산을 방문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 내용이 들리면서 저는 굉장히 일단 물음표가 먼저 쳐졌던 것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무언가를 위임한다. 이런 표현은 처음 봤어요. 위임 통치에 대한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약간 당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위임 통치라는 표현이 북한에서 전혀 쓰이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정치학적 용어로 보면 위임 통치라는 것은 약간 신탁 통치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식민지 국가를 다른 어떤 제국이 통치를 할 때 위임 통치를 한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 그렇다면은 지금 그 표현 자체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상당 부분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주변에 이양을 해서 책임을 지고 통치권을 나눠줬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위임 통치가 되거든요. 예. 근데 북한 체제는 뭐 너무 잘 알려진 것처럼 수령 그 최고 지도자 중심의 유일 영도 체제입니다. 예. 그 아예 북한의 그 역사에 그렇게 다 돼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그렇다면은 어떤 권력을 일부 이양한다라는 것 자체가 예. 북한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위임 통치를 선택한 그 배경은 뭘까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위임 네. 통치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일부 분야에서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군사 분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여정 부부장한테 대남과 대미를 맡겼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경제 분야가 있고 경제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위임이 여태까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예. 대강 총리가 경제를 책임지고 쭉 해갔던 모습들은 이전에도 계속 보였는데 예. 대남 대미라든지 군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선대 때부터 확실하게 최고 지도자가 붙잡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과연 위임이 이루어졌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저는 여전히 위임보다는 약간 책임 분담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임 분담. 왜냐하면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작년 2월에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돼 버렸죠. 예. 그 다음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른바 삼중고를 북한이 겪고 있죠. 그것은 경제 제재와 코로나와 더불어서 지금 홍수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전원회의에서 스스로를 인정을 한 것이 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굉장히 미진하다. 예. 그것을 인정하고 내년에 지금 노동당 대회를 열어서 새롭게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끌어가기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분야별로 일종의 책임을 좀 예. 지게 하는 그런 식의 책임 분담 쪽이 더 가깝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예. 여전히 뭐 김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네네. 북한 체제상 최대치로 해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석 비서관 정도 그 예. 정도지 국무위원이 돼서 어떤 정책 결정에 참여를 한다. 아직까지는 북한 체제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최고 결정권을 갖되 업무 분담을 통해서 어떤 북한의 시스템, 구조, 이런 업무 구조 시스템을 바꾸는 결정을 이번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까요? 그 업무가 어느 정도 범인가가 과연 이제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그게 결국 핵심이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질문 드릴 부분은 약간 결이 다른 질문이긴 한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위임 통치라는 표현이 국회에서 보고하다가 이런 표현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이 스스로 우리 위임 통치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정원의 국정원장이 국회에 보고를 할 때 위임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이런 보도가 이제 한국에서 나오면 이거 북한도 볼 텐데 그런 맥락에서의 어떤 스토리를 짜가는 구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맥락이라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위임 통치라는 것이 북한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아니다. 그러니까 예. 국정원에 근데 어제 보고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그 표현이 나왔다라고 예, 지금 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뭐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위임 통치라는 표현을 쓴 기억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국정원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 과연 그 표현을 어떤 이유에서 어떤 동기로 누가 만들었는지 그건 제가 알 길은 없고요. 예.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임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네. 나눴느냐. 큰 틀에서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가갖고 잡초를 뽑으라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거를 갖기에는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다. 어제 발표에도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일부 이런 권한을 위임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북한의 체제를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이제 체제가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 건강이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또 주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정원에서는 일단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지금 논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위임 통치라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을 갖고 왔는데 위임을 하려면 스트레스 있고 근데 그 스트레스도 사실 통치자가 스트레스를 안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겉으로 보이는 그 건강의 모습은 뭐 가족 병력도 있고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심근경색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담배를 피고 고도 비만이고 그런 모든 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건강이 이상하더라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 수준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임 통치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저께 국정원을 보니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북한 문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반대편에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강에 대한 이상에 대한 어떤 걱정 그리고 앞으로를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좀 나눈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죠. 그 아까 이제 업무 분담이라는 쉬운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리포트 보여드렸던 것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권력 일부를 이양받았다. 근데 아까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김여정은 어떤 부분을 분담하고 누구는 또 어떤 부분을 분담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신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당신이 책임지는 거야라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도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싶은데요. 결국 책임에 대한 이양이고 책임에 대한 분담이죠.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다 갖고 왔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북한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잘 됐으면은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핵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국과의 지금 사실상 그 교착 상태에 있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5개년 계획에 결국은 어렵다 실패를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홍수가 왔는데 이것도 매우 심각한 것이 북한 스스로가 인정할 정도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피해를 받은 것이 북한이다. 이제 그런 평가도 우리 KDI에서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유일 수령 체제 같은 데서는 이른바 무오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는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북한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오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책임을 좀 분담을 시켜 놓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번 앞으로의 행보에 활동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6월 달에 아시다시피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인 공세를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히 빠져서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 공세를 잠정 중단한다라는 발표만 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이후에도 어떤 그런 공세를 하거나 어떤 정책을 할 때 본인은 조금 빠져 있는 것이 나중에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덜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정책적인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건강 이상설, 뭐 김여정으로의 후계 승계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면 북한이 본인들 스스로 정상 국가로 나아가는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은 조금 더 그 부분도 봐야 됩니다.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서 그 아버지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체제를 다시 갖고 오려고 당 중심 국가거든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노동당에 다시 힘을 주고 위원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타이틀을 가진 것도 보통 국가의 그런 모습들을 좀 어떻게 보면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원래 3명밖에 없었는데 5명으로 지금 늘렸습니다. 그것도 원래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데 물론 북한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보이고는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랑 실제로 그렇게 가는 거랑은 괴리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이제 국정원에서 밝혔던 북한의 상황들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주제를 좀 넘겨서요. 그 중국 외교사령탑인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오늘
서훈 국정원장 초청으로 부산을 방문을 합니다. 2년 만인데요. 어떤 의제들이 좀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보시는지? 뭐 이미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관건은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겠죠. 예. 뭐 제 판단에는 방안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양재츠 그 부장이 와서 결국은 어느 정도의 날짜를 좀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이미 오기 전에 싱가포르를 지금 들렸었는데 싱가포르에서 한 얘기들을 보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세계 평화가 굉장히 흐트러지고 있다. 결국 미국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세계화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은 다시 이것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싱가포르는 아세안의 핵심 국가 아닙니까? 아세안이랑 남중국해 때문에 지금 관계가 안 좋은데 다시 우방의 그런 입장으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아마 같은 맥락이겠죠. 한국에 와서도 똑같이 지금 반세계화를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끌어가고 있고 중국의 반중 전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예. 한국과 중국의 원래 우호적인 관계를 조금 더 강화하자. 예.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더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방안까지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 편 좀 들어달라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 뭐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이라고 불리는 것. 그것은 아주 명확하게 지금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서 우방국을 다 들어오라. 그것은 예. 반중 전선이죠. 그래서 공급망을 바꾸겠다, 중국을 배제하겠다. 예. 그것도 있고 인도 태평양 전략. 거기에 또 한국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미국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화웨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우리 기업이 지금 여전히 연루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대만, 홍콩 문제도 여전히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의 최고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소한 한국이 미국의 반중 전선에 들어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중국은 크게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아무튼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방안을 했고 이른바 시진핑 청구서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내용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시 주석의 방안 일정 또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관련 내용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